안녕하세요. 한때 미대생입니다. 오늘은 혁신인가 아니면 콜택시인가 타다가 살아야 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타다를 약간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타다는 그냥 콜택시다 아니면 타다는 그냥 카카오 택시다 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이 말들의 이제 결론은 뭐냐? 결론은 뭐냐면 타다는 기술 혁신이 아니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들 하십니다. 타다가 제공하는 기술이라는 게 기존의 콜택시 업계라든지 아니면 카카오 택시랑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그런 논리죠. 그래서 타다가 기술 혁신이 절대 아니다. 그냥 똑같은 기술이다. 콜택시 영업인데 타다를 왜 보호해 줘야 되냐. 타다는 4차 산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 타다는 혁신 기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타다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마케터로서 느꼈던 점, 제가 마케팅 기획을 하면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타다의 서비스는 인간의 행동을 증폭시킨다. 네, 요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얼뜻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은데요. 약간 조금 더 유식하게 마케팅 기획자적인 입장에서 이론적으로 풀어서 말을 했을 때는 개인의 한계치를 높인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타다의 서비스는 개인의 한계치를 높이기 때문에 타다는 꼭 필요하다. 네, 요게 이제 마케팅 4년차 직장인으로서 느끼는 타다가 필요한 이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요일 저녁에 약속이 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할 때요. 차가 엄청 막히는 곳에 가야 되고 약속이 끝나고 집에 갈 때는 치열한 귀가 전쟁이 예상된다. 네, 요렇게 가정을 하고 금요일 저녁에 약속이 있다라고 했을 때 경우의 수는 딱 두 가지죠. 참석을 하느냐 아니면 가지 않느냐. 네, 이게 딱 두 가지가 될 겁니다. 만약에 또 참석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일찍 갈 거냐, 그냥 밥만 먹고 집에 갈 거냐, 아니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노래방도 가고 늦게 갈 거냐, 요렇게 이제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금요일 저녁에 내가 약속이 잡혔을 때는 총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불참석을 할 거냐, 아니면 두 번째 경우는 참석을 해서 일찍 집에 갈 거냐, 세 번째 경우에는 참석을 해서 늦게 집에 갈 거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택시만 있는 상황이라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불참석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여러 개가 있겠지만 집에 갈 때 택시도 안 잡히고 차도 막히고 집에도 못 가고 집에 못 가면 개고생하고 이런 조금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저녁 약속을 취소를 할 수가 있겠죠. 이건 비단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금요일 저녁에 약속을 잡는 걸 꺼려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집에 갈 때 택시가 안 잡히고 집에 못 가고 개고생하는 요 세 가지 요소가 사라진다면, 어떤 서비스로 인해서 사라진다면 제가 이 불참석을 버리고 다시 참석을 할 수 있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금요일 저녁에 약속을 하는데 타다라는 서비스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땐 내가 불참석하려고 했던 거를 요렇게 돌려서 참석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내가 일찍 갈 수도 있겠지만 일찍 가지 않고 늦게까지 있어도 집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늦게 갈 수도 있다. 요렇게 가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 사례는 제가 실제 겪었던 사례고요. 금요일 저녁에 사람이 굉장히 많은 번화가에 약속이 있었는데 그걸 정말 취소를 할까 그러다가 타다를 깔아서 집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불참석을 하려고 했던 거를 요렇게 갔던 실제 경험이 있는 거죠. 한마디로 금요일 저녁에 택시밖에 없었으면, 집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이 택시밖에 없었다면 바로 이렇게 불참석으로 이어질 뻔했던 일이 타다가 같이 있음으로 해서 집에 갈 걱정이 사라짐으로 해서 요렇게 불참석에서 참석으로 갔다가 다시 늦게 가는 요런 이제 구조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이 과정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의 행동이 변화했죠.
네, 이렇게 행동이 변화했고요. 요걸 이제 기획자의 용어로 조금 유식하게 표현을 하자면 행동이 증폭이 됐다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개인의 행동이 증폭이 된 거죠. 제가 금요일 저녁에 집에 갈 길이 막막해서 약속을 취소하는 대신에 참석을 했고 늦게까지 있었다라는 행동의 증폭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 네가 그냥 술 마시고 싶어서 늦게 간 게 타다의 존재 이유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타다로 인해서 저의 행동 반경이 늘어났고 행동이 증폭됐다는 게 포인트인데요. 집에 가는 유일한 운송수단 서비스가 택시였을 때 저의 행동 반경이 요만큼이라면 택시와 타다가 두 개가 있을 때는 저의 행동 반경이 요만큼에서 더 늘어난 요만큼이 된 겁니다. 이 요만큼, 이 나머지 부분에는 소비도 제가 했을 수도 있고요. 2차로 가서 술을 마셨을 수도 있고요. 물론 커피를 마셨을 수도 있고 요런 이제 부가적인 행동이 일어나면서 저의 행동이 증폭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앞서서는 제가 그냥 금요일 저녁에 제 개인적인 금요일 저녁 약속의 사례를 들었지만 다른 사례도 충분히 많겠죠. 무서워서 택시를 못 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몸이 정말 불편해서 택시를 못 타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타다는 행동의 증폭을 가져오게 됩니다. 행동 반경이 넓어지게 만들어 드리는 거죠. 요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에게요. 물론 이 세 가지 케이스의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타다를 요하는 특이한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행동을 증폭시키는 걸 넘어서요. 타다는 기술의 수용 폭을 넓히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개인 운송 수단에서요. 네, 이 내용을 약간 도식화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택시가 하나만 있을 때, 운송수단이 택시 하나만 있을 때 택시는 타던 사람만 타는 운송수단이겠죠. 그 가치를 1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얼마 전에 나온 카카오 택시가 나오니까 정말 특이한 변화점이 있습니다. 기획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걸 다 눈치를 채셨을 건데요. 택시를 안 타던 사람이 카카오 택시라는 걸 이용해서 택시를 타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기존 택시를 타던 요 이제 시장 더하기 플러스 한 0.5 정도가 요렇게 시장이 잡히게 되겠죠. 뭐 수요가 증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타다, 카카오를 넘어서 타다라는 게 생기고 나서부터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 신규 수요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택시를 안 타던 사람이 타는 걸 넘어서 기존의 택시가 해주지 못했던 서비스를 여기랑 완전히 별개가 돼서 새로운 신규 수요를 창출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택시 시장이 전체가 1이었다면 카카오 택시로 0.5가 늘었고 이 타다라는 걸로 0.5가 더 늘어서 요렇게 시장이 이만큼 커지게 되는 요런 상황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0.5가 이 카카오의 0.5와는 전혀 별개인 게요. 카카오 택시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택시를 안 타던 사람이 택시를 타게 만들어준 거고요. 이 타다라는 거는 택시라는 서비스가 만족하지 못했던 소비자의 수요를 창출해낸 겁니다. 신규 수요죠. 네, 핸드폰도 생기고 앱도 생기고 기술이 점점 발전해 나가면서 기술의 수용도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타다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케팅 기획을 하는 입장으로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신규 수요를 창출해 냈을 뿐만 아니라 기술의 수용도, 일반적인 대중들이 기술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체감 수용도를 굉장히 낮춰서 많이 사용하게끔 만들었다. 이 두 가지 일을 해낸 겁니다. 타다를 없애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택시의 요 서비스 질을 높이면 타다가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신규 수요를 이렇게 이제 끌어오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 기술의 수용도를 높인다. 근데 요거는 절대 택시의 서비스를 높인다고 해서
요 목표는 달성을 하기가 힘들 거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요 척도는 일본처럼 독자적으로 약간 고립된 산업 생태계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이나 중국같이 약간은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생태계를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갈림길에 서 있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술의 수용도를 높이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많이 나오는 페이 서비스, 무슨 페이, 뭐 서울페이 이런 것들, 아무리 홍보를 하고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이 기술의 수용도라는 게 심리적으로 와닿지가 않으니까 뭐 사용률이 굉장히 저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런 저의 시각에 대해서 물론 제 말이 무조건 맞지는 않고 항상 이렇게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타다가 택시에 밥줄을 빼앗는다라는 게 가장 큰 논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논란은 정말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데요. 타다가 정말 신규 수요를 이끌어내었는가? 타다가 그냥 택시에 요 밥줄을 뺏어가지고 이렇게 시장이 커진 거지,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한 게 아니다라는 주장이 있는 거죠.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이 도표에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나라 택시 시장은 요만큼이 한계다. 네, 요만큼이 한계여서 요 0.5라는 이 플러스 알파가 이 타다가 독자적으로 신규 수요를 이끈 게 절대 아니고, 여기에서 요만큼을 떼서 요렇게 갖고 간 거다라는 주장인 거죠. 물론 이 지적도 나름의 타당한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렇게 택시를 운영하시는 기사분들이 느끼기에는 이 카카오가 일으킨 플러스 0.5라는 알파, 요 알파는 요건 이제 택시 기사님들이 가져가는 플러스 알파였는데, 이 타다가 일으킨 플러스 0.5 알파라는 거는 이 타다가 요 신규 수요에 대한 이득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 택시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절대 안 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요 기술의 수용도를 높인 타다의 공로 자체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뭐 현실적으로 보기에 맞는 개념인 것 같다. 그래서 저는 타다가 그래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오늘 이렇게 좀 길게 굉장히 복잡한 도표를 만들어서 설명을 한번 드리는 거고요. 네, 오늘의 결론을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오늘 제가 굉장히 장황하게 뭔가를 설명해 드린 것 같은데요. 인간의 행동이 증폭됐다느니, 기술의 수용도를 타다가 업그레이드를 시켰다느니, 이런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혁신적인 서비스, 더 나아가서는 혁신적인 기술이라는 거는요. 기술이 정말 뛰어난 게 이 혁신적인 기술이 절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타다의 근본 기술이 카카오택시랑 별반 다를 게 없으니까 타다는 혁신적인 기술이 아니다. 이렇게 현대의 4차 산업을 바라보는 거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바람직한 사고가 절대 아니다라는 점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과적으로는 고객의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증폭시키는 게 결국에는 혁신적인 기술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오늘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가 약간 기획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회적인 현상을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요.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요즘 이렇게 일어나는 타다의 논란을 보면 애플의 아이폰과 삼성의 옴니아폰이 굉장히 많이 떠오릅니다. 아이폰도 처음 나왔을 때 그 기술 하나를 뜯어보면 기술적으로 뭐 엄청나게 뛰어난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다 있던 기술을 조화롭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디바이스를 만든 거죠. 그냥 디바이스를 만든 겁니다. 뭐 엄청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근데 삼성의 옴니아폰은요, 기술적으로 뛰어난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 기술적으로 뛰어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었지만 개인의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고요. 행동의 증폭을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폰에게 밀린 겁니다. 타다도 똑같습니다. 타다의 기술이 다른 콜택시나 카카오택시보다 뛰어나지 않다고 해도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켰다면 그 자체로도 혁신적인 기술일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혁신적인 서비스가 된다. 네, 요거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만 지금 정말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기술 변화와 사회 구조를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타다를 통해서 설명드린 혁신적 기술과 혁신적 서비스와 인간의 행동, 변화에 대한 내용이 마케팅 기획을 하시거나 사회를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렸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좀 더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때 미대생이었습니다.